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에는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의 머그샷이 전시됐습니다.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콜로라도의 한 나이트클럽을 급습해 1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이민자 추방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소셜연금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셜연금 조기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 수령할 경우 금전적인 손실이 커지지만 연금 수령자들은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이 테슬라 판매 면허 박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물론 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자상 거래업체 아마존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업체들에게 10%가량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마트와 코스코도 같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그간 이민자 추방 실적을 강조하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엔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의 머그샷이 전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민 단속 강화를 포함한 총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은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이민법을 지키지 않는 도시와 주, 이른바 피난처 도시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해당 자치단체가 ICE 등 연방기구의 이민자 단속 추방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자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이 미국 시민권자보다 이민자들을 우대하는지를 법무부가 판단해 소송을 걸 수 있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밭에 불법 이민자들의 머그샷과 범죄 혐의를 담은 대형 포스터 약 100장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포스터에는 이름 없는 사진과 불법 이민자라는 문구, 아동 성추행, 1급 살인, 납치 및 강간 등 혐의가 적혔습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차르는 이 사진들을 배경으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13만 9천 명을 추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96% 감소시켜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불법 이민자를 검거한 뒤 수갑을 채워 추방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시사 주간지 디 애틀랜틱과의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미안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런 나라는 미국의 희생 위에 번영했고 나는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속속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가짜 여론조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선거 사기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인 위대한 여론조사 전문가 존 맥러플린은 최근 뉴욕타임스와 ABC, 워싱턴 포스트의 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가짜뉴스 언론사에서 나온 가짜 여론조사라고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 조사는 2024년 트럼프 투표자를 고작 37%만 포함했고 ABC 워싱턴 포스트 조사는 34%에 불과했다며 이는 부정적 결과를 도출하려 하지 않는 한 전례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여론조사를 진행한 표본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을 찍은 응답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42%, 부정 54%로 나타났고 워싱턴 포스트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9%로 취임 100일을 맞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언론사들은 선거 사기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내가 그들의 여론조사보다 훨씬 크게 선거에서 이긴 뒤에 구독자와 독자에게 사과하며 신뢰를 잃었고 더 악랄하게 부정행위와 거짓말을 반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콜로라도의 한 나이트클럽을 급습해 1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직접 체포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이민자 추방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약 단속국을 비롯한 300명 이상의 수사기관 요원들은 지난 27일 새벽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 위치한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마약과 무기를 압수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당국은 총 114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단속국 지부 책임자는 클럽 내부에서 코카인 투시 등 마약 밀매, 매춘, 폭력 범죄가 일어났다면서 현역 군인들이 클럽에서 보안 업무를 하면서 범죄에 연루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단속국이 온라인에 게시한 현장 영상에는 연방 경찰들이 창문을 깨자 클럽을 나와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요원들은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으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수색 영장이 있으니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든 채 한 명씩 정문을 통해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민자들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넘겨받아 구금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군인들은 육군의 형사수사부로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파멜라 본디는 X를 통해 이번 급습작전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2명의 용의자도 체포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트럼프의 안전한 미국 만들기가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이민자 추방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축소와 학문 자율성 침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 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들이 연합해 저항할 경우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타교와 협력해 정부에 맞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아이비리그 대학과 주요 사립연구대학 등 10개가량 대학이 비공식 단체를 결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사진과 총장 등 대학 최고위급 인사로 구성됐으며 긴밀히 연락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공동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학문 독립성, 입학, 채용,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자율권 포기를 타협 불가한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이와 관련한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말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은 일부 대형 로펌들이 저자세로 항복한 점을 반면 교사 삼아 이와 비슷한 타협을 하지 않도록 서로 독려하는 취지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이 연합해 저항할 경우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최근 2달 사이 최소 한 학교에 타교와 협력해 정부에 맞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내 반유대주의 방임을 명분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 연구 자금을 동결 및 취소했고 면세 자격 박탈과 국제학생 모집 자격 철회까지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테드 미첼 미국 교육위원회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정부 정책 영향을 캠퍼스 전반에 걸쳐 이해하고 정부 규제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타협 불가한 핵심 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셜연금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셜연금 조기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 금전적인 손실이 커지지만 연금 수령자들은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지난 3월 전국 소셜연금 신규 신청자가 58만 887명으로 작년 동월에 50만 527명보다 8만여 명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사회보장 축소 움직임, 불안정한 경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수령금액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연금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보장국 관계자들은 3월 28일 열린 회의에서 공포 조장이 사람들을 조기 신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부인했지만 전반적인 정부 지출 감축과 사회보장국의 공무원 감축, 전화 청구 요건 변경 등 행정 시스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은퇴 연령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소셜연금 문의 전화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이상 증가했으며 웹사이트 접속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불법 지급 비율은 전체 연금 지급액 대비 0.3% 수준이지만 정부는 부정수급 문제를 부각하며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사망자에게 지급된 3,1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성인 75% 이상이 소셜연금 안정성에 대해 매우 또는 일부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이 테슬라 판매 면허 박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주 정부는 물론 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도지 수장을 맡아 공무원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는 등 전횡을 일삼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뉴욕주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 면허 박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풍력 발전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도 삭감하는 등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뉴욕주의 노력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도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는 17만 2천여 대이며 이 중 절반 정도가 테슬라 차량입니다. 만약 뉴욕주가 판매 면허를 취소할 경우 테슬라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패트리시아 파이 주 상원 의원은 일론 머스크의 전횡이 심각하다며 뉴욕주에서 테슬라의 판매 면허를 끝내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상 거래업체 아마존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업체들에게 10%가량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마트와 코스코도 같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테무와 쉬인은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145%를 부과한 후 중국에서 상품을 조달하는 공급업체들에 더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제품 원가가 오르자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마진 양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경쟁업체인 월마트, 코스코도 같은 전략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월마트가 주방용품과 의류 분야를 비롯한 중국의 일부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가격을 단계별로 최대 10%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또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돼 한 차례 위기를 겪었던 만큼 당시 썼던 생존 전략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중국 전자상 거래업체 테무도 약 145%에 달하는 수입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무는 지난 25일부터 미국 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주말 동안 수입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보다 수수료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 주문 가격이 주말 사이 2배 이상 뛰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가격 인상을 단행한 쉬인은 수입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고 결제창에 관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며 배송 시 추가로 지불할 금액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물 진정제와 펜타닐 등이 결합된 형태의 강력한 신종 마약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약 성분보다 무려 200배나 더 강력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동물 진정제에 사용되는 약물인 메데토미딘이 펜타닐이나 오피오이드와 결합된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메데토미딘은 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진정제나 통증 완화제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사람이 과용하면 극단적으로 진정되거나 좀비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와 몸 전체에 충분한 피가 공급될 수 없을 정도로 심장 박동수를 낮출 수 있고 그 결과 심부전, 심장마비 또는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각, 구토 같은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데토미딘을 펜타닐 같은 다른 마약과 함께 사용하면 약물의 진정 효과는 200배 더 강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불법 약물의 절반에서 4분의 3 정도는 메데토미딘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데토미딘의 복용이 위험한 이유는 일반적인 마약류 치료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데토미딘 복용 증상은 다른 마약류 반응과 다르고 훨씬 심각하며 빠르게 진행되고 마약 근절을 위한 일반적인 치료법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데토미딘의 첫 섭취 사례는 2024년 펜실베니아에서 나왔으며 그해 펜실베니아에서는 메데토미딘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46명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LG 구겐하임 어워드 첫 한국인 수상자인 김아영 작가의 작품이 맨하튼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선보입니다. LG는 김 작가의 대표작 딜리버리 댄서 시리즈의 장면을 담은 수상 축하 영상을 어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타임스스퀘어 LG 전광판에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이 맺은 LG 구겐하임 아트 앤 테크 파트너십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술을 활용해 창의성 영역에서 혁신을 이끈 수상자에게 주어집니다. 올해 어워드에서는 대한민국 현대미술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김아영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첫 수상자인 김 작가는 현대미술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시도로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타이타닉호 1등석 승객이자 생존자 아치볼드 그레이시 대령이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 충돌로 침몰하기 수일 전 선상에서 붙인 편지 한 통이 경매에서 39만 9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주간사 측에 따르면 이 편지는 그레이시 대령이 타이타닉호 출항 당일인 1912년 4월 10일 선상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유럽 대사에게 붙여진 이 편지에는 타이타닉호가 훌륭한 배지만 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일단 여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적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편지는 타이타닉호의 정박지인 아일랜드 퀸스타운에서 수인이 찍혔으며 4월 12일 영국 런던 월도프 호텔에서 수신인에게 전달됐습니다. 뉴욕시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에서 9월 9개월간 뉴욕시경이 시내 노숙자 텐트촌 등지에서 퇴거시킨 노숙자는 2만 7천 명 이상으로 대부분이 맨해튼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개 자료는 경찰이 출동한 날짜와 시간, 지역, 퇴거시킨 노숙자 숫자만을 알 수 있어 노숙자들이 어디로 이전해 치료 등 보호를 받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1선거구 2,933명, 제4선거구 2,360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맨해튼 미드타운과 로어 맨하탄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강제 철거에 나선 노숙자 텐트촌 역시 맨하탄 미드타운 로어 맨하탄이 뉴욕시 전체의 36%에 달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부터 맨해튼의 M2비, M4 버스 노선에 버스 전용차로 카메라 단속 프로그램인 AC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AC 프로그램은 뉴욕시 5개 보로 36개 노선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AC 프로그램은 버스 전용 차로를 불법으로 주행하거나 주차, 이중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해 버스의 정시성과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TA는 현재 1000대 이상의 버스에 AC 시스템을 장착해 총 475마일 노선에 70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MTA에 따르면 AC가 적용된 노선에는 평균 버스 속도가 5% 증가했으며 일부 구간은 최대 30%까지 향상됐습니다. 또 충돌 사고는 20% 감소하고 버스 정류장을 막는 차량은 40% 줄었을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도 5에서 10%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가벼운 바람과 함께 습도도 내려가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한 뇌우도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